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지난 4거래일 동안 18% 정도 주가 부양을 시켜주면서 최근 완벽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 저점으로 보면 4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회복 기조가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또다시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내일로 물량이 상장이 되고 유상증자 악재적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두중은 계속 떨어지면서 못 버틸만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강하게 상승 탄력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유증 받으신 분들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최소 지금부터 1년 정도는 더 가지고 간다, 이런 마인드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잘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두산중공업에 대한 실시간 이슈라던가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실시간 시장 분석, 그리고 함께 이렇게 좀 수익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3월이 시작된 국내 시장 글로벌 정세는 좋지 않지만 최근에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번 시작한 전쟁, 경제적인 이득을 챙길 수 없다면 멈출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언제 또 변동성이 심화될지 모르는 시장입니다. 급등주를 따라다니기보다는 눌림목에 있는 종목 차분히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무료방에서는 후성 2차 매도로 이렇게 10% 가까이 수익을 청산해드렸고, 어저께 추천드렸던 한송레오텍 2%까지 내려왔다가 다 끌어올리면서 3% 이상 수익권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힘든 조정장이 거치고 나면 또 시장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이 헐값에 나와 있을 겁니다. 무료방 참여하시면 이런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파악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모두 무료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시장 쉽게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정세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고 있고, 이 진영에는 미국이라던가 또 미국과 친분 갖고 있는 우방 국가들, 그리고 유럽 내 다른 나라들이 좀 합심을 하면서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좀 압박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러시아는 더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푸틴이 러시아가 전 세계를 제재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끝까지 해보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전쟁은 벌어졌고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가 물러난다면 또 전 세계적으로 속된 말로 왕따를 당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도대로 우크라이나를 이제 점령을 해서 이득을 챙기지 못한다면 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언제든 시장은 하방으로 꺾일 수 있다는 이런 긴장감도 계속 시장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는 좀 고립될 수 있을 것 같고, 경제 제재도 심하게 미국 쪽에서 주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궁지에 몰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행히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간밤 바이든 대통령 미군에 파견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통해서 최악의 전면전으로 가는 상황, 일단은 그 가능성은 좀 약화된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2차 회담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여기에 연준 파월 의장이 3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25bp 안팎을 언급을 하면서 또 미국 장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6%, 코스닥은 1.8%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장이 꺾여도 우리는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장이 좋아도 우리는 올라가고, 최근에 며칠 동안은 좋은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어제와 좀 정반대로 이렇게 좀 들어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1,300억, 기관이 2,500억 가량 좀 모두 순매수가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오늘 540억, 기관이 마지막에 120억 가량 좀 들어오면서 좀 동반 이탈은 막았으나 외인들이 코스피에 다시 좀 관심을 보였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MSCI 러시아 지수를 이제 EM 시장에서 단독 시장으로 재분류한다라고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쉽게 이야기 드리면 러시아가 MSCI에서 이제 퇴출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국내 코스피 시장에 기관과 외인들이 오늘 좀 순매수를 집중시켜 줬고, 앞으로 외인들의 국내 시장 관심도가 이번 계기로 좀 살아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시면 사실 수급 대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보시면 지수와 수급으로 좀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초반에 윤석열이라던가 안철수 단일화 소식에 또 원전주들이 반응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두중 같은 경우는 시초에 5% 이상 또 갭상승하면서 좋은 출발은 보였습니다만, 종가는 플러스 0.47%, 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내일 유상증자 물량이 입고가 되는데 종가 관리가 안 된 부분은 또 내일 하락의 가능성도 좀 커 보이는 부분입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두산중공업이 신용등급 BBB로 향상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다.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좋은 소식도 있었고 우려스러운 소식도 분명 있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을 좀 살펴보면 두산중공업 제주 한림해상풍력 장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 1,800억 규모로 수주를 따냈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한국중부발전과 제주 한림해상풍력 사업의 장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한국전력, 한국중부발전, 현대건설, 한국전력기술 등으로 구성된 제주 한림해상풍력으로, EPC는 현대건설, 한국전력기술, 한국에너지종합기술 등이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두산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통해 단지가 준공되는 2024년부터 20년 동안 풍력 발전기 유지보수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계약 금액은 약 1,800억 규모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한국전력기술과 5.5메가와트급 18기를 제작해 설치하는 100규모의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주 탐나와 서남의 해상풍력의 풍력 발전기를 공급, 운영한 성과에 힘입어 한림해상풍력 기자재 공급에 이어 유지보수 사업까지 맡게 됐다며, 그동안 실적과 현재 실증 운전 중인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기 8메가와트 모델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해상풍력 기업으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현재 3메가와트급 그리고 5.5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기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8메가와트급 모델은 시운전 이후 국내 인증을 취득하고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두중이죠. 최근에 사명도 좀 변경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어쨌든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800억 규모,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두산중공업의 상황, 3조의 이제 채무를 다 상환을 했고, 유상증자도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부분, 이런 효과로 순차입금 규모가 2조 7천억까지 내려왔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114%, 차입금 의존도도 28%까지 좀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무구조 개선 작업과 또 유상증자로 인해서 좀 안정화의 변화를 이제 가져가는 상황에서 1,800억 규모, 작을 수는 있지만
어떤 수주들이건 나와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 뭐 사우디 주단주 수주가 뭐 1조 원 가량 체결이 되었고, 해외 자회사들에서 또 폐자원 플랜트 수주도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풍력 수주까지 또 이뤄내면서 현재 에너지 대란과 뭐 안보적인 문제에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4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이집트 수주에 대한 우려감도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크라 사태 원전 수출도 발목, 한수원 이집트 사업 안개 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한수원이 추진 중인 해외 원전 사업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 한수원 수주가 유력했던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 발전소 2차 건설 사업의 주도권을 러시아가 쥐고 있어서다. 한수원은 다음 달 말 정식 계약을 목표로 이집트 원전 수주 작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말 터빈 건물 등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사업 계약을 위한 단독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계약 체결 시 한수원의 목은 약 5에서 10%로 최대 수조 원대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개요 36조 규모의 이런 원전 규모에서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개 호기를 건설을 하고 2022년부터 착공, 2028년 1호기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사업자는 러시아 이 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결을 앞두고 터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변수로 부상했다. 턴키 계약으로 따낸 수주 사업자가 러시아 JSC ASE이기 때문이다. 한수원의 계약 상대방인 이 회사는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자회사다. 구체적 계약 일정은 발주처에서 정한다며 일단 예정된 계약 체결일은 다음 달 말이라고 설명을 했다. 뭐 원전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해외 원전 사업은 2008년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명맥이 끊긴 상황이다. 뭐 계약 체결 시 엘바다 원전 시공은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한 절반씩 이렇게 나눠 먹을 계획이었고, 정부가 나서기도 힘든 상황,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상황을 좀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계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었던 뭐 이집트 수주, 또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불확실해진 이런 상황은 일단 명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 주계약을 진행하는 건 아니라 쳐도 또 8년 만에 이렇게 원전 수주를 따낼 수 있는 부분에서 절대 놓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수주의 칼자루는 러시아가 쥐고 있는 상황이고 좀 기다려봐야 한다는 게 답답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러시아 전쟁하는 입장에서 뭐 지금도 경제적인 제재를 많이 당하고 있고, 그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을 빚는 걸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계약 파기까지는 좀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4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계약권이 좀 미뤄지는 수준이 좀 최악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이 생각보다 장기전이 되어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러시아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부터 거의 4월 말이면 2달 가까이 남았는데 그 정도로 좀 끌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오늘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의 움직임, 수급들의 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외인이 47만 9천 주 순매수, 개인이 41만 주 순매수, 프로그램이 43만 주 순매수가 되었는데, 반대로 기관들은 112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습니다. 금융투자 놈들이 하루 걸러서 또 이렇게 크게 다시 나갔는데요. 115만 주가량을 나가면서 기간 전체 매도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뭐 보험이라던가 사모펀드 오늘 유입은 되었으나 연기금 최근 뭐 들어온 부분에 비해서 한 7천 주 정도면 좀 적은 물량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주가 강화를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권리 공매도 어제부터 좀 시작이 되었고, 내일 3월 4일은 유상증자 물량인 8,280만 주가
또 상장이 되는 날입니다. 어느 정도 종가 움직임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고, 내일부터 이런 수급들이 어떻게 좀 움직일지 이런 방향성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외국계 수급인 JP모건 같은 경우도 지난 2월 달 이렇게 94만 주가량 전체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과연 3월 달은 어떤 행보를 좀 보여줄지 체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금융투자는 좀 들어올 생각은 없어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 외인이라던가 연기금이 좀 매수세가 주가 행방에 좋게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한번 믿고 들어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반대로 한번 나가게 되면 쭉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원전 테마 특히 두산중공업은 몇 달째 꾸준히 연기금이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좀 보시면 주가를 고점에서 이렇게 끌어내린 거에 비해서 큰 물량까지는 아니었습니다. 6% 정도 비율로 93만 주가량 공매를 보였는데요. 반대로 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자 기준 상당히 많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대차 잔고 수량이 7,200만 주, 대차 잔고 금액이 1조 5천억으로 한창 공매도가 많이 터졌을 당시에 이런 수준으로 좀 올라왔던 이런 상황인데, 과연 많은 공매와 대차 잔고가 유상증자 신주 교환으로 줄어들 수 있을지 내일부터 또 수급적인 부분, 공매적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나 공매도 이 정도 보고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좀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움직임이 좀 아쉬움도 크겠습니다. 5% 이상 상승 출발한 이후로 종가 다시 잡아먹으면서 0.47% 상승한 음봉 인체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고가가 22,300원까지 가면서 내심 23,000원 박스권 상단에 대한 터치도 기대를 해봤는데 아직은 좀 무리였습니다. 역시나 1차 저항 구간인 21,500원은 또 유지하지 못한 부분은 또 팩트로 현재 종가에서 내일 물량 상장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점 부근에서 거의 40% 크게 이렇게 올라와 주었고 원래 있었던 이 박스권 2만원에서 23,000원 구간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어제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음봉으로 좀 나와 주었으나 주가적인 부분은 마이너스로 크게 가진 않았다. 아직은 긍정적인 궤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물량이 좀 상장이 되면 저는 일단 떨어질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 물량 소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슈들이 또 많이 커서 호재가 된다면 금방 또 복귀를 할 수 있겠죠. 분명 이런 최근에 상승폭도 컸기 때문에 조정은 좀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정을 하더라도 기간과 가격 변동이 당연히 짧은 게 좋을 것이고 현재 구간 박스권 2만원 선을 좀 지켜주지 못한다면 또 5일선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게 베스트일 겁니다. 만일 2만원을 하락하게 된다면 또 다음 박스권 하단인 18,000원 이 박스권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내일 물량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주가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려놓고 좀 시작한다는 점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차분히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물량 매수는 내일 평단 조절이 되는 것도 체크를 하시고 3월 9일 대선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주식톡 실시간 무료방 참여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한 5시 좀 넘었는데 시간의 거래 같은 경우는 한 0.24% 아직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고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번호 보시거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